어떤 의미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 설명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소감 말씀드리고 이번 입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에 대한 소감만 말씀드리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 보면 한 그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5%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정말 이게 4%나 5% 정도의 이 문제 수준인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영어 전공이니까 영어 전공자가 보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뻔한 얘기, 영어 영역 선생님들은 영어 뭐 아무리 주변에서 어렵다 그래도 그거는 뭐 애들 탓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탓이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조금 기이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영어 문제에 대한 수준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이 절평 들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이 등한시하는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영어라는 영역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덜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 고민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한테 평가고 상대적인 비중이 제일 적으니까 지금 뭐 이과는 이렇게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과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국어 수학 퍼스트고 그 다음에 과탐이고 그 다음에 맨 꼬레비가 영어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설명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영어라는 영역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설과 모순 때문에 어머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적게 하는데도 영어라는 게 애들에게 도대체 왜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뭔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머님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고3을 앞둔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뭐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1학년, 2학년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모의고사고, 심지어 지금 뭐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전국에서 4명의 만점자가 나왔고 그 중에 2명은 이제 강남대성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강남대성 애들은 따로 태어난 애들인가? 아니죠. 그랬으면 뭐하러 재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애기들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본은 뭐냐 그러면 그냥 1학년 때, 2학년 때 애가 성적을 어떻게 거뒀다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아까 그 재수생도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고3 때 필드에서 뛸 때 어떤 자세로 뛰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사연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 발등에 그 인대에 염좌가 생겨가지고 조금 다리를 쩔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2학기쯤에 새로 생긴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따릉이라고 서울시 공유 자전거가 있어요. 타보니까 동심으로 되돌아간 것 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여기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인데 뭐 여기 원래 이렇게 당구하는 선생님들은 되게 늦게 오시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선선할 때 여기 양재천 돌고 막 이러니까 정말 제 세상인 것 같고 인생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필이 딱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는데, 제가 이제 강동구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암사역에서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필 받은 김에 좋다 이제 익숙해졌다 그래가지고 여기 대치동에서 따릉이를 타고 암사역까지 1시간에 걸쳐가지고, 정말 뭐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따릉이가 기어가 3단밖에 없는데 그건 기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이거 하다가 제 발등에 인대 염좌가 생겼어요. 우리 제 후배인 의사 선생님이 마침 정형외과라서 저를 보고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더라고요. 형, 그건 여기 한 1km 내외에 근거리를 가기 위한 용도지 도대체 그렇게 뭐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표라는 거 잊어버리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어머님들 하시는 제일 전형적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애를 지금 여기 수능을 풀어보게 했더니만, 집에서, 우리 애는 성적이 100점이었다. 지금 요번에 영어에서 2등급 맞은 애들이 전부 다 그런 애들입니다. 그냥 내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뭐여야 되냐면, 아까 따릉이가 왜 저한테 염자를 생겼죠? 아니, 모든 게 기본이란 게 있어요. 기본 기란 게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자산이란 게 있어야지 그걸 갖고선 암사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거리를 주파할 만한 기본적인 체력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내내 그냥, 아니, 마음으로, 내가 한번 타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문제를 풀었더니만, 내지는 여기 집안에서 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1교시에 국어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2, 3, 4교시 다 이렇게 작살내는 이런 상황들은 감안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영어 하나 딱 던져주고서 이거 애들 도대체 정말 고3 애들이 형편없는 애들이었구나. 우리 애는 이렇게 정말 출중한데 왜 애는 이랬을까? 이런 거 하지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손흥민이 도대체 시합 나갈 때 말이야, 여기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훈련은 누가 하는 거냐면 프로니까 훈련한다. 그래서 오늘 분필이 없네요. 시작은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프로페셔널 하니까, 프로니까 훈련한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프로로서 영어 영역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뭡니까? 그러면 하여간에 그렇게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능력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길이가 짧다라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지문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추상적이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1년 동안에 연습할 겁니다. 그 연습을 어떻게 하면 작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겨울방학이어도 좋고, 그 다음에 내지는 1학기까지여도 좋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얘가 영어라는 영역에 대해서 몰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는 제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이걸 해야 돼 라고 의심하는 순간에 그 공부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이 설정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대개는 아마 1학기는 기본값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의 교과의 단위 수도 좀 크고, 지금 이제 그 EBS 교재 관련해 가지고 보면 1학기 때 커버하는 지문의 개수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2학년처럼 내신을 뭐 이렇게 무조건 5번, 6번 외울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해결할 만한 시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수능에 수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어머님들이 결정하십시오. 대신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훈련한다. 그 제대로 훈련한다라는 건 따박따박 기본기를 밟는 겁니다. 따릉이 타고선 암사학 가려고 그랬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이 장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걸 거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여가 안 되면 거기에 상할 만한 허벅지 근육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대고 나면 허벅지가 망가지지 않더라도 발등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제대로 된 훈련이라는 걸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 뭐잖아요, 어머님들?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어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지금 수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치사회적 이런 배경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영어는 테스트를 해야 되겠는데, 뭐 잉글리시 디바이드라 그래가지고 계층별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절충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120단원 내에서 이거 거의 트위터입니다. 이것을 시험 문제를 내요. 심지어 되게 괴랄한 중간에 빈칸을 뚫어놓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사용했지만 언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자 빈칸 뭐 이래가지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게 아이들에게 낯섦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아이가 영어를 듣고 그 다음에 쓸 줄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영어는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드에 수능이라는 필드에서 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시켜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문제로서 영어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대책도
문제풀이 할 겁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대로입니다. 해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제대로 해. 하루에 30분이어도 좋은데 여기 만약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작정하면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30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30분만큼은 상평 시절에 아이들이 공부하던 것만큼 아이들이 제발 몰두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 나름대로 부들부들 떨면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틀린 문제가 하나라고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타까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요새 아이들의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어머님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야. 어차피 하나 틀려도 뭐. 왜냐면 지금 영어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근데 아니죠. 누적되다 보면 그게 3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4개도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2학기 때쯤 애들하고 이제 같이 웃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본인들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안정적인 2등급에 이르게 됐다고. 아니 세상에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듣기도 틀려버리고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안정적 2등급이라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기다 대는 곳에 제가 같이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트레이너라 그러면 훈련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발 안정적 2등 그냥 2등급은 2등급이지 안정적 2등급이란 건 없다. 안정적 1등급 내지는 절약형 1등급 이런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90점만 맞아가 1등급 맞는 거 아니 2등급 따위는 이미 논할 가치가 없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한 문제당 시간 배율이 1분 30초 정도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체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시간 내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10문제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시간 내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애기들이 이런 체력이 지금 안 돼요. 여기 대치동 아이들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절평 앞두고선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봐주는 했습니다. 중3 때 이후로 영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건데 요새 애들은 초사 이후로 영어를 안 하는 그런 애들 내신은 영어 공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암기지 무슨 영어입니까? 기본적인 체력 자전거 따릉이 탄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릉이 내내 타놓고서 암사역을 달려가는 이런 이민규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하고 여기 10분 내에 그러니까 10문제를 15분 내에 풀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못 푼 문제고 틀린 문제예요. 그렇게 감안하라고 하십시오. 이게 운동으로 치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웜업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제 여기 근육의 가동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 그리고 내지는 근육을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잡고 문제니까 여기 이 중에 틀린 문제 하나 내지는 틀린 문제가 여러 개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정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독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박 따라가면서 읽어나가는 글 읽기 이런 것들 해나가는 겁니다. 120단어 같은 이 트위터 글 길이에 딱 얼맞는 글이라고 해도 내가 그 트위터 글마저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를 따박따박 연구하면서 이 짧은 글 속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필자의 요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막상 아이들은 선지에 대한 분석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no excuse입니다. 실제 그런 일 없습니다. 지문은 명확해요. 120단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겠습니까? 지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민규는 차은우랑 닮았다. 믿겨지지 않죠. 믿겨지지 않건 믿겨지건 상관없이 지문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답을 그렇게 써야 돼요. 이민규는 차은우랑 닮았다 써야 되는데 지판된 대로 이민규는 지상렬을 닮았다고 해도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울컥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내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니까 성적이 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프로니까 훈련한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해줘야 될 일들은 해줘야 되는 타임에 해준답니다. 그 기간이 애가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아이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암사역까지 갈 만한 체력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확신할 때까지는 여기 공부, 훈련 제대로 해나가는 게 맞는 거지 따릉이를 탔으니까 모든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다. 모든 자전거를 다 알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머님들 요거 이제 설명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영어라는 게 겁나는 영역이구나. 두려움을 주는구나. 그런 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심지어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내지는 다른 게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해나가게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언제 대한민국 입시가 쉬웠습니까? 입시 설명회 가가지고 이러니까 힘들다, 이러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 들으실 거면 설명회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영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영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애들의 체력이 있는데 미리 꺾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들 오늘 브로셔에 17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제 올해 고3 학부모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과 뭐 참혹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이 뭐냐면 절대로 저는 부모로서 남아야지 강사로서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딸내미가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불러가지고 상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라는 걸 가야 되는데 민망하다는 이유로 우리 애는 일부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강사로서의 대화 내지는 교훈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로서 남은 거 이번에 이제 뭐 여기 그 시험 끝나자마자 해맑은 소리로 아빠 완전 재수각이야 뭐 이러는데 아니 뭐 국어는 뭐 도대체 이게 뭐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안드로메다에서 온 애 같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듣는데 제가 뿌듯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성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내 숨기고 아니 반 애들은 다 받은 성적표를 우리 애만 못 받았대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지내던 애가 이제는 최소한 성적이란 걸 얘기하고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가지게 된 거. 그래서 제가 긍정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련을 느꼈을 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또 다른 비상을 꿈꿉니다. 지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머님들 있잖아요. 지금 1년 내내 지내보면 이런 숱한 감정의 기복을 겪을 겁니다. 아니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멱살을 잡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 쓱을 놈이 뭐 이런 식의. 근데 제가요 강사로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강사이면서 여기 약간은 어머님들을 옹호하고 디펜스하는 역할을 많이 하네요. 지금 이렇게 출중한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만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의 기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의 노력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말이에요 인생에서 꼬꾸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어떻게 내내 이렇게 창창하게 살아오셨어요?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의 현재 지금 위치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딛고 일어선 용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엄지발가락 두 개에다가 힘 딱 주고 정신은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본능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힘 이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도 좋아요. 제발 중간에 애들 날개 꺾지 마세요. 지금 편지 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편지가 제가 이제 수능 앞두고 애들한테 쓴 10번째 편지예요. 제가 여기서 뭘 강조했냐 그러면 나는 이미 훌륭하다. 지금 애들이 여태까지 거쳐온 삶들 보면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제발 옛날 입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옛날 입시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언제도 쉬웠던 입시는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챌린저블한 목표에도 그다음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딛고 일어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평생 이렇게 쌓아 안고 지켜낼 것 같았으면 애 보고 공부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지켜내시려고 그러면 제발 서포트 해주세요. 애들에게 하는 마지막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야 네가 있잖아 네 인생에 최고의 서포터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이 두 번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즉 최소한 본인 다음에 두 번째 응원하는 후원자가 되시면 우리 애기들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머님들 자제분의 이름을 딱 달아가지고 나는 이미 훌륭하다 돼. 나는 이미 훌륭하다에다가 누구누구는 이미 훌륭하다. 제가 먼저 나는 이미 훌륭하다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훌륭하다. 아니 나가 아니라 어머님들 자제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어머님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훌륭하다. 대학 합격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머님들 이럴 땐 박수 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관련돼서 어머님들이 해주신 역할 제대로 해나가시면 어머님들 자제분들 어머님들 뜻에 걸맞는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